자,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돼야 되는데 지수는 0.4%나 강세예요. 어디서 이렇게 다 들어올리는 걸까요? 포스코 그룹주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1.92%를 들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인가요? 그리고 하이닉스? 어느 쪽일까요? 지금 눈에 확 띄는 변동성 종목은 제한적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실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고르게 올라온 건가요? 일단은 보시면 고르게 올라왔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시장 강세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어요.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13위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맨 처음 접근할 때 이제 17위 정도 했는데 굉장한 거죠. 포스코 퓨처엠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옳죠. 시장의 영향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녹화하려고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부터 뭐 녹화를 하죠. 생각날 때. 13위에요. 13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전체 시장의 강보합 기준의 일정 범위는 이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 비율이 이제 1% 수준.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실은 2천억 정도.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1%인 거는 이제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봐서 그래요. 전체 시장으로. 만약에 유가증권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순위도 13위가 아니죠. 12위죠. 에코프로 BM 없어지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비중이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대단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이 오늘 하루에 8%. 그러니까 오히려 오버슈팅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우리는 오버슈팅 자리를 10%로 안 잡고 15% 이상으로 잡는다 했어요. 그만큼 2차 전지에 집중돼 있고, 뭐 오늘 어느 정도의 포스코 퓨처엠의 보도자료에 또 보고서의 강도가 나왔는지는 제가 미처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어느 날 뭐 공시 떠서 움직이는 거 아니라면은 새로운 내용은 사실상은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 통틀어서 13위, 그리고 비중이 얼마? 양시장 합치면 2,400조, 2,500조 정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비중 자체가 1% 기준으로 설정이 됐다면, 유가증권 시장만 놓고 보셨을 때 기준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이 12위입니다. 비중은 2,000조의 기준이니까 대략적으로 1.3%의 기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별의별 걸 다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처를 한다면 그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나 손실 났어요. 나 수익 안 났어요. 뭐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야. 시가총액 17위, 18위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3위, 12위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근데 그 부분을 주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났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많이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4거래일째요. 뭐가? 오늘까지 4거래일째 70만 원 후반에서부터 80만 원 사이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4거래일 동안에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만 편입 기준 지금 단가 수준인 거고, 그것도 수익이에요. 사실은 기존의 주력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을 갖고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죠. 얼마 전까지 6위, 삼성 SDI에 밀려있던 6위였는데 그 6위를 뛰어넘고 이제는 4위까지 장중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도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뭐 대단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포스코 홀딩스도 8위, 9위로 왔다 갔다 해요. 어찌됐든 오늘의 시장의 견인 역할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당한 영향을 줬고, 그리고 그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오후장에도 막셀바이오 뭐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이, 그리고
뭐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는 항상 우리가 주력에 넣어둔 2차 전지 기준에서 계속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이렇게 뭐 둘 다 하반기 기준에서 지금 뭐 이렇게 128%의 수익, 이 에코프로 수익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등락률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리고 4분기 기준이 이렇게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포트폴리오에서 항상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4월 포트, 3월 말에 설정해 놓은 포트의 기준에서도 시장 대비 월등한 이제 수익의 기준인데,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다 필요 없어. 나는 얼마에 샀어. 다 필요 없어. 조금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셨으면 됐잖아요. 얘네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시가총액 장중 4위까지 올라서고 시가총액이 12위까지 올라서 있는데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면서도 아니고 시장이 올라오면서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익 범위가 더 확장됐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그 순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옳고요. 당연히 주식수, 시가총액 금액이 얼마인지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그런 부분도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쉽게도 포스코홀딩스에 또 밀렸어요, 거래대금이. 근데 지금 뭐 1, 2, 3, 4위의 거래대금은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 보이고, 오히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고점 33만 원을 넘기면 거래대금 1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아니라 눌려져 있는 거죠. 근데 더 좋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에 한 20% 조금 넘게 올라와 있는 하이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20%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하고 거래대금이 좀 안 맞아요. 근데 그쪽에 엔터주들의 강세 흐름이 있는데, 그것처럼 포스코 퓨처엠도 점진적으로 계속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계속 넘겨요. 변동률이 뭐 에코프로에 못 미친다,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의 변동률이 못 미친다라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매일매일이 거의 뭐 신고가, 또 신고가 찍고 눌린 폭. 우리는 그 부분에 차익 실현을 안 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설명을 강하게 못 드렸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존에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기준이 잡혀요? 이 두 개의 캔들을 모아놓고 기준을 잡으면, 이게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이 3월 달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캔들을 모아서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초가가 이 두 개의 캔들을 모아놓고 보시면 시초가가 어디의 기준에서 어떻게 잡혀요? 그리고 이거 변형세배령입니다. 이 두 개를 모아놓으시면 시초가의 기준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얘는 뭐 주력이고 비중을 최대 20%까지 채우는 거고, 그리고 얘 기준에서의 흐름을 우리는 개별 기준에서는 최대 20%,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포트의 기준에서는 몇 프로를 넣어놨어요? 지금 현재 포트의 기준에서는 일단 11%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죠. 32만 9,500원. 얘는 항상 보면은 꼭 그 끝전을 남기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두 개의 캔들을 모아서 묶어서 놓고 보시게 됐을 때, 이 두 개의 캔들을, 이거를 삼선전환도 등을 통해서 하나의 캔들로 묶어서 놓고 보실 수 있다. 왜냐면 얘 두 개만 빼서 주봉이나 월봉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두 개든 세 개든. 근데 요 기준의 흐름을 보시면은 시초가에 대비해서 미끄러졌죠. 저 캔들이 미끄러졌으니까 몸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몸통이 음봉이죠. 음봉의 몸통이 이렇게 생겼었고, 그리고 꼬리가 달리면서 돌려졌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 중간 라인의 범위를 줄을 안 거놨는데, 다시 저 중간 라인도 줄을 거놓을게요. 줄을 거놔서 저 부분도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캔들의 생성 과정이나 위치, 그리고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게 이제 파악이 되셔야 나머지 부분의 흐름이 여러분들께 기준점으로 편안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내려왔던 음봉의 캔들에서 또 더 크게 내려왔었죠. 어디까지 내려와요? 윗골이 이렇게 달리고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었던 음봉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내려왔죠. 어제 기준에 바로 어제 기준에 32만 원 신고가를 넘기고 이렇게까지 그 공포감 속에서 2차 전지 끝났습니다 하고 에코프로든 또 다른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 또 공포감에 앞선 LG화학이든 막 집어 던졌을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우리는요 왜 집어 던져? 편입의 관점이지.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리죠. 바로 돌리잖아요. 바로 돌려서 13일 기준에 매수가 29만 9천 원에 매수를 했어요. 13일에. 그리고 13일에 29만 2천 원에도 매수에 나갔고 27만 6,500원에도 매수에 나왔어요. 포스코 퓨처엠 13일자 문자 사인 캡처해 주시고 12일자 문자 사인 아니다 13일 거만 해주셔도 돼요. 13일 거 포스코 퓨처엠 단문 문자 캡처 좀 해주시고요. 3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 단문 문자 좀 2칸 정도로 나눠서 통으로 좀 캡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돌려집니까? 어떻게 돌려져요?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이렇게 돌려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돌려졌나요? 이렇게 돌려졌어요? 아니죠. 결국은 어떻게 돌려졌냐면 꼬리가 어디까지 달려요? 여기까지. 왜? 어제 종가가 요 수준이잖아요. 어제 종가가 30만 2,500원, 뭐 30만 3,000원 그 수준이죠. 여기까지 꼬리가 달려준 거고, 그리고 몸통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죠? 시초가 대비 종가는 아직 밀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2개 캔들만 놓고 잡았을 때 어느 거 2개? 어제 그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 위 꼬리가 길게 달린 장족형 수준, 꼬리가 길게 달린 장족형 수준, 캔들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뭐 변동이 큰 장족형의 기준에서의 캔들이 형성이 됐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방향성이 나오는데 어느 방향성으로 나오든 굉장히 크게 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크게 튄다. 결론적으로 이 굉장히 크게 튄다라는 쪽의 기준에 어느 쪽으로 튑니까? 결국 갭상승에서 튀죠. 갭상승에서 움직임에 라이브 방송 쪽에서는 사실상 요 가격에서부터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자인도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요 범위 31만 3,500원 요 범위에서부터 매수자인 나간 거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오늘의 문자가 첫 번째 문자가 31만 6,500원에 나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 그냥 외부에서 방송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높게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난해 10월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지난해 7월 28일 날 GM사에서 13조 원의 수주 발표 나오고 시가총액 9조짜리가 그때 당시에 얼마 움직입니까? 시가총액 9조짜리가 하루에 19% 움직였어요. 지금이야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는 시가총액 9조짜리가 하루에 19% 움직인다? 그건 뭐 엄청난 거죠. 다들 그게 오버슈팅에다 정점이다 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들여다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트의 비중을 늘린 거는 에코프로를 7월부터 10월까지 갖고 오고 10월에 다 팔았죠. 그걸 공식적으로 다 팔고 공식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넣어둔 겁니다.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가입하신 분은 안 계세요. 어제 가입하신 분 계시고, 근데 이제 뭐 어제 가입하신 분도 지금 뭐 손실 범위의 흐름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13일 기준에 어제 가입하신 분들, 또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 13일 기준에 얼마요? 남들 다 걱정할 때 27만 6천 원, 또 29만 2천 원, 29만 9천 원. 오늘의 기준은요, 31만 6,500원 아니지. 우린 눈뜨면 일어나서 주력부터 채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32만 원, 32만 4천 원, 또 추가적으로 32만 7,500원, 32만 4천 원, 32만 원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수급은 오히려 더 긍정적이야. 편입의 설정 이렇게 잡죠.
오늘의 기준에서 양봉이 떠요. 이거 변형 샛별형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냅둔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오늘의 이 현재 기준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난 꼬리가 달려 있는 그러한 양봉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시초가를 넘긴 양봉의 몸통이 여기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치까지. 그죠? 시초가를 넘긴 양봉의 흐름. 요 흐름을 캔들로 그려드리면 굉장히 그 변동성이 확장된 이러한 캔들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33만 원을 넘긴다라고 보는데, 어쨌건 넘기든 못 넘기든 지금의 주가로만 따지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큰 망치형이 됩니다. 윗꼬리가 다소 제한적이죠. 윗꼬리가 크다라고 볼 수 없죠. 이러한 망치형의 기준을 생성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 주는 더 큰 뭐 흐름 이렇게 못 올라오겠어요? 다음 주 기준까지로 해석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다. 왜? 여기 있는 이 캔들의 기준도 놓고 보시면서 이 캔들도 놓고 보시잖아요. 이렇게 상승장악 확인형에. 근데 뭐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캔들이 뭐 꼬리 부분까지 하면 더 큰 변동률의 기준이겠지만, 오늘 기준에 어때요? 엄청난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마감 때까지 고점 넘기면 거래 빵 터집니다. 저러한 변동률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일봉상의 목표 주가, 우리가 기존에 포스코 케미칼 가장 최근 PPT 하나만 주시겠어요? 가장 최근 거. 새로 막 캡처해서 안 줘도 되니까 가장 최근 거. 왜냐하면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개배된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매집에 대한 기준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주력의 기준이니까 오래간만에 LG화학 녹화하는 것만큼 굉장히 길게 녹화를 좀 떠놓게요. 그리고 지금 그 자른 거를 뭐 미리 하나하나 뭐 다 올려놓을게요. 14일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에서의 종목 검색기 13시 이후에 종목 검색기를 제가 안 떠났었나, 저쪽에 넣어놓질 않았죠. 일단 어찌됐건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 32만 5천 원에도 편입 설정 범위가 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당겨놓고 봅시다. 추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32만 4천 원, 계속 뭐 13시 이후에 들여다볼 종목 기준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은 이렇게 32만 2천 원에서도,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에 종목 검색기에서의 기준, 이런 기준점들 계속 놓고 보면서 대처하시면 돼요. 이탈되는 흐름이 아니라 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잡힌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오후장 13시 이후에 볼 종목은 딱 하나가 나오죠. 양쪽에 하나씩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탈퇴되고 재진입되고, 같은 자락에서 지니까 재진입, 뭐 탈퇴 이런 게 같이 형성이 됐는데, 재진입되고 뭐 지금 1.25%의 등락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뭐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25조짜리, 거래대금 4,400억, 거래대금 순위가 아쉽게도 4위로 미끄러져 있긴 합니다만, 뭐 4위가 그렇게 약한 수준이 아니죠. 그리고 또다시 급증갭이 나온 거예요. 그럼 또다시 급증갭이 나온 기준에 캔들의 몸통과 몸통의 그 공간을 우리는 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제 기준의 종가가 30만 3천 원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의미 있는 그 저점 기준을 이 정도 자락으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이 정도 자락으로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그러면 뭐 30만 3천 원하고 25만 3천 원하고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놓고 보신다 해도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굉장히 윗방향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정도니까
35만 3천 원. 지금 우리가 형성시켜 놓은 그러한 범위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단기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갭이 발생됐네요. 이것도 역시나 결론적으로 급진 갭이 되네요. 또 앞을 넘겼으니까 돌파 갭이 되네요. 요 돌파 갭 급진 갭의 기준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당연히 요 위치만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당장의 기준에서도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앞전의 거래량처럼 300만 주 이상씩이 한 번씩 터져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봐야 거래대금 1조입니다. 시가총액 25조짜리가 거래대금 1조? 에코프로 BM이 얼마씩 터졌어요? 2조 원대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2조 원대. 뭐 그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그리고 제한적이지 않은 기준의 거래대금 된다는 거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35만 3천 원, 그러니까 35만 원 기준까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상향시켜 놓은 기준까지 놓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1시 53분의 기준 이렇게 놓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일단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을 올려놓겠습니다. 차트도 올려드리고 영상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료방에 VVIP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유무료 방에 좀 다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 지금 현재 시가총액 전체 시장의 12위, 13위, 코스피 12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흐름, 그런 부분들까지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동영상 오늘 거 다들 올려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의 PPT도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거고 볼 게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PPT 간단하게만 먼저 또 놓고 볼까요? 보시면 뭐 문자 부분이야 뭐 4월 달 들어서 발송한 문자만 해도 이 4월 문자 발송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뭐 멀리서 볼 필요도 뭐 있어요? 그냥 어제 오늘의 문자 발송 기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전체 뿌려드릴 때는 문자 어제 거만 뿌려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제 것만 뿌려드려도. 그래서 20만 원대 후반 뭐 중반 계속 매수죠. 계속 매수해요.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은 11월부터 해서 주력으로 계속 가지고 왔고 비중만 일부 이제 줄였다 늘렸다 그 기준을 잡아온 거고 시발점이 된 거는 작년 기준에서는 7월 28일 GM의 수주 13조 원대, 그리고 올해는 테슬라의 급격한 반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14%대 언제 정확하게 날짜 언제 1월 26일 날 1월 26일 날 거래 터지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흐름이 신고가 랠리로 쭉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하면 예전 문자 이제 뺄게요. 빼고 뭐 4월 문자 정도 갖고 가야 되나?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3일, 14일 그리고 지난해 뭐 다 빼고 19일, 4월 1월 26일부터 이제 폭등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1월 26일, 그다음에 1월 31일 날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 구간인데 이 부분도 그리고 계속해서 뭐 올해 들어서 들여다봤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뭐 2월 7일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징적인 날만 26일 날에 14%의 폭등, 그리고 1월 31일 날에 갭상승 이후에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2월 7일 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은 그 흐름의 기준, 그리고 이제 3월 달의 기준, 3월 달의 기준에서도 뭐 계속 3월 9일에도 이렇게 올려드렸다. 그 내용, 그리고 뭐 동영상도 올려드렸다. 뭐 그 정도 내용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편입하세요라는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13일 기준에서도 4월 3일, 13일 그리고 별표 뭐 어마어마하게 쳐놓고, 그리고 이제 3월 3일 종목 검색기 발생된 거,
그다음 3월 7일 종목 검색이 발생된 거, 뭐 이런 기준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질 3월 3일 날 22만 8,500원, 3월 7일 날 25만 3,500원, 그리고 3월 23일 날 26만 6천원, 계속 뭐 27만 4천원 계속 3월 27일까지.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28만 9천원 4월 3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오늘 거 기준이 쭉 잡히겠죠. 그리고 수익 범위는 수익 인증이 뭐 어마어마해요. 누락된 거 있으면 혹시 누락된 부분의 수익만 마저 주시고 이 부분을 합치세요. 뭐 합칠 수 있는 건 합치시고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왜 대신 활용 안 하죠? 대신 활용하세요. 지정해 주세요. 누구 한 명. 그리고 토요일 날 그 미팅 내용에 대한 안건들 다 준비해 주세요. 아, 지금 방송 가셨구나. 다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응?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에 실적 부분의 성장성 부분, 근데 주가에는요 전부 반영됐습니다. 전부 반영됐습니다. 전부. 그리고 그 역사 부분이 7월 28일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또 폭발적인 시세니까. 그리고 8월 17일 폐배터리. 실질적인 내용은 이쪽이다.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외교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실적에 대한 이슈나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의 흐름이 급락으로 연출되지 않는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매수 대기가 굉장히 많다. 일반 개인들 말고요. 그래서 그들이 급락만 아니라면 전체 2차 전지의 추이 추세를 훼손시킬 일 없고 전체 시장의 흐름을 훼손시킬 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드사의 수주까지, 그러니까 GM의 수주에 이어서 삼성 SDI의 수주, 그리고 포드사로부터의 수주까지 상반기에 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것도 아마 방송화면 있을 텐데 방송화면 하나 잘라줘 주시죠. 원고에 넣을 때 그렇게 해서 삼성 SDI 그리고 뭐 포드사까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일단은 어찌됐든 그 포드사의 추가적인 수주 그리고 누적 수급이 여타 2차 전지 종목군들 중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는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들여다본다.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 대금이 이게 바뀌었죠. 2천억으로 2천억으로 이제 바뀐 거고,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2천억인데 얘는 시가총액이 25조짜리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가 나오려면은 최소 얼마? 1조씩 1조 이상씩 터져야 돼요. 오늘은요 1조가 안 돼요. 많이 터져봐야 오늘 여기서 맴돌면 6천억 7천억에서 끝나고요. 고점을 넘기면 이제 8천억 9천억 1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거래 대금에 대한 해석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이제 1조 대비해서, 그렇다면 1조 대비해서 얼마큼 움직일까? 개장 초부터 해서 거래가 터져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뭐 1월 20일 또 1월 26일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26일 날 14% 들어올릴 때에도 역시나 라이브 방송에서 18만 원대 포착 그리고 문자 나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초대박의 흐름이 나온 거죠. 이날 기준에 20만 9천 원인가 9,500원까지 찍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너무 행복하죠. 이게 뭐냐면 단 한 번도 고점 대비 눌림폭 없이 그냥 내리 쭉쭉쭉. 그 눌림폭이라는 거는 3%씩 눌리면 우리는 부담스럽잖아요. 1.5 정도야 뭐 감안을 한다 해도. 저 흐름은 테슬라의 가격 반발력의 기준에서부터 들여다본 겁니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0위 밖으로도 미끄러져 내려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그 테슬라 기준에서의
가격 반발력의 영향력이 매우 컸었다. 저 기점은. 그래서 테슬라 시가총액 그 작년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작년치하고 그리고 올 1월 달인가요? 테슬라 순위가 아예 없어졌던 시점, 그리고 가장 높게 되돌렸던 시점 있죠? 1월 달 기준인가요? 5위, 6위까지 되돌려졌던 시점. 그 테슬라 요 PPT 좀 찾아서 좀 주세요. 영상 확인했는데 문자당 한 분 말고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자르지 마세요, 영상.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의 가격 반발력이 우리가 그 연휴 지나고 나서 25일이 첫 거래일이고 1월 26일이 두 번째 거래일인데 1월 25일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간 날이고요. 그때는 7천억 1조를 넘겼을 때죠. 그래서 뭐 그 수익 다 잡아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 테슬라의 흐름 이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흐름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이 테슬라 부분을 그렇다면은 뭐 요 기준에서 이렇게 매수세에 나갔고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테슬라 영향이었다. 포스코가 바닥이었는데 우리는 이 바닥에서 비중을 5%까지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날 14일 날 하루에 12번의 문자 사인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때 당시에 14%의 저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뭐 그 이후에 흐름에서 저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날이 전날이 31일일 거예요. 전날 전량 차익 실현.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이제 3월인가요? 3월 7일? 3월 7일. 그러니까 1월 이후에 3월 7일에 또다시 신고가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실리면서의 흐름입니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는 흐름. 요게 이제 1월 26일 기준에서의 주봉, 그 다음에 31일에서의 주봉,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1월 31일 날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서의 주봉,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27만 원까지 확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는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그 27만 원까지 확장을 시켰고 전부 뛰어넘었고, 그 확장 범위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해요. 복귀를 하셔야,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차익 실현 끝내놓고 복습하고 대박 나셨죠 이러면 나쁜 윤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목표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어떤 흐름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잘 놓고 해석을 해서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된 목표 주가 25만 3,500원 그 부분을 1월 31일 날 설정을 한 건데, 그건 이제 다 넘긴 거고, 넘기고 나서의 흐름이 27만 원까지 상향을 시킨 거고요. 그죠? 넘겨서 27일 날. 그렇게 되고 이제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봉의 기준에 거래 터지면 더 움직일 수 있다.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서도 목표 주가를 한번 써드린 게 있을 텐데 아쉽게 그게 이제 안 보여져 있을 뿐이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의 또 추가적인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래서 전부 이 기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이게 3월 7일인가요? 3월 7일? 3월 7일 뭐 그 정도 되겠네. 3월 7일. 그래서 요 당시 이제 3월 7일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28만 원. 그리고 31만 원. 31만 원 3월 7일에. 그 목표주가 또 넘어갔어요. 또 넘어가면서 목표 31만 원. 그죠? 그다음 목표 37만 원까지. 그러니까 뭐 31만 원 기준은 위에 있으니까 뺀다고 치면 목표 31만 원입니다라고 더 확장. 그 갭이 뭐니라고 했을 때 이 갭에 대한 설명 부분. 그죠? 27만 원. 그리고 3월 7일 날
28만 원으로 또 31만 원으로 이것까지 다 넘겨져서 드디어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날 37만 원. 4월 10일 날 37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한 부분, 저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캡처 화면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오늘 뭐 교육 받는 김에 조금 오늘 한가하죠. 전체 거래 대금이 지금 6천억 분이 안 터져 있어요. 가장 많이 터진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금 한가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테슬라 부분은 다시 설명 이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테슬라가 지난해 9월 25일 기준에 테슬라 시가총액은 글로벌 시장에서 몇 위? 6위. 미국 시장 기준에 몇 위? 5위까지 형성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테슬라가 대단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는데 저것이 결론적으로 무너진 거죠. 무너져서 순위에도 없었어요.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 기준에서의 순위. 이게 이제 나스닥에 등록이 돼 있죠. 이게 순위에 아예 없어졌어요. 1월 18일 기준에 없죠. 이 부분이 양시장 모두 다 글로벌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그러던 것이 이제 처음 미국 시장에서 들어온 거. 유가 글로벌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이렇게 돌려졌고 그리고 요게 이제 5위까지 3월 15일 말고 1월 26일 이렇게 돼 있고 2월 달쯤에 아마 있을 거예요. 테슬라께 7위 6위까지 돌려진 게 있을 거예요. 7위 6위. 이거는 지금 맞나요? 이게 7위 6위까지 돌려진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7위 6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6위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7위까지 엔비디아를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7위까지 올라온 게 있거든요. 8위네 이거는. 요게 이제 7위고.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7위, 미국 시장에서 6위까지 돌려진 게 있으니까 그거까지만 한 번 더 찾아봐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윤정두가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서의 기준이에요. 오늘 원고 오르면 얘 하나만 갖고 나가면 돼, 솔직히. 뭐 여러 개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지금 이제 차트를 잘라서 드렸잖아요. 일봉의 기준에서 잘라드릴 때 어떤 걸 잘라드렸어요? 이렇게 잘라드렸죠. 당장의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형성돼 있다. 이런 흐름이 이제 그 캔들의 기준에 방향성이 나올 위치이고 결국 오늘 갭상승의 방향성이 나와줬다의 기준이고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결론적으로 37만 원 설정해 놨잖아요. 주봉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봉으로 35만 원짜리는 이대로 놓고 주봉에서의 그러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보자 이거죠. 그럼 주봉에서 그 37만 원 자를 때 위치가 7월 이후, 작년 7월 이후로 해놨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작년 7월 이후에 갭이 여기까지 지금 발생돼 있어요. 지금 갭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 종가의 기준이 29만 6천 원인데 6천 원까지 올리면 갭이 감춰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잘 보이는 요 시점 정도까지만 급진 갭이에요. 어차피 저 갭이라는 거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따져도 그러면 뭐 명확히 이걸 따져야 된다고 치면은 얼마 12만 원? 대략적으로 12만 원? 12만 원이면은 41만 원?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텍스 전략으로 아까 이제 뭐 종목군 올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까지 설정을 해서 또 놓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이제 화면만 한번 보여드릴 거고 요 기준을 두 개의 줄을 이제 잘라서 설정을 했는데 저 줄의 간극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목표 주가를 사실은 상향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흐름에서 3월 7일 날 기준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된 거고 4월 14일 날 기준에 지금 전략 기준 12시 11분 기준에 보시면 주봉의 그 급진 갭이죠.
급증갭의 목표 주가 주봉의 급증갭 발생 뭐 발생이야 이거 뭐 안 써놔도 될 거고 1차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부분은 상단 기준 가격을 우리가 29만 6천 원의 기준으로 잡아요. 29만 6천 원. 그죠? 하단 부분이 17만 5천 원 정도의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29만 6천 원에서 17만 5천 원을 빼주면 얼마에? 12만 1천 원이 잡혀요. 12만 1천 원. 그러면 29만 6천 원에 12만 1천 원을 해주면 얼마? 41만 7천 원이 잡힙니다. 이게 목표 주가입니다. 아니 이게 뭔데 그렇게 목표 주가를 네 맘대로 설정하니? 36년 노하우예요. 그래서 도서에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돌파갭과 급증갭이 있는데 그 급증갭을 형성할 때에는 급증갭의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실질 목표 주가를 그래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설정하니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윤정도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는 윤정도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되는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이거 그대로 훔쳐다가 그대로 또 올려요. 이거 보시면 전부 이건 윤정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훔쳐다 그대로 옮기는데 그냥 이것도 옮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림만 쭉쭉 두 개 그려놓고 목표 주가입니다 이렇게 줘요. 그게 윤정도가 2000년도 초중반에 다 만들어 놓은 정형화한 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도서 자료가 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자료, 대학 강의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료방에만 올려드릴 거예요. 유료방에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뭐 무료에 다 오픈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순위 들어온 게 있네요. 그렇게 해서 7위까지 회귀가 됐었죠. 요거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포스코 케미칼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7위까지 돌려지고 윤정도 머릿속에 다 남아있죠. 그러니까 자료 이렇게 주세요라고 지금 녹화하면서 다 얘기할 정도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윤정도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갭의 목표 주가는 2차 갭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일봉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이거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무 높다. 41만 7천 원이면 지금 주가 대비.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의미 있는 저점을 바로 앞전 저점의 기준으로 놓고 잡는다라고 했을 때 또 요 기준으로 놓고 잡는다라고 했을 때 30만 3천 원 종가 기준 그리고 저점 기준이 25만 5천 원 한번 계산을 해보죠. 25만 5천 원 30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계산기 활용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했더니 전부 잡히더라. 이 정도의 갭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4만 8천 원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가격은 30만 3천 원 그리고 25만 5천 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30만 3천 원 기준과 4만 8천 원을 해주면 얼마요? 35만 1천 원. 윤정도가 설정해드린 오늘 설정해드린 목표 주가하고 똑같죠? 그 1차 여기도 급증갭인데
밑에서부터 다시 돌려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돌파갭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돌파갭.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 일봉 돌파갭 목표 주가 1차 갭 목표 주가 설정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일봉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봉에서의 갭에 대한 설정 범위를 발생을 시키고 있고 일봉에서도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봉 자르고 나서 이제 일봉 목표 주가 올려드리고 또 일봉 기준의 차트도 같이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명료하죠.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러한 그 수익 범위가 확정이 됐고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는 거고 우리는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요 자락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들여다본다. 그리고 거래는 당연히 터져줘야 된다. 그 기준을 놓고 설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에 이제 요 흐름까지를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목표를 써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목표 요 이제 쓰는데 또 시간이 은근히 걸리는데 뭐 써놓을게요. 써서 지워지지 않는 방송 화면으로 방송화면 10일 거 있나요? 혹시 아까 저 목표 주가 화면이 목표 얼마? 41만 7천 원인데 참 쓰기 귀찮네. 41만 7천 원 7천 원 그렇게 해서 주봉 일봉의 갭에 대한 흐름을 설정을 잡았고 매집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목표 주가 설정할 만큼의 엄청난 규모는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된다면 그때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서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포스코 DK도 DX도 빨리 돌려야죠. 저 녀석이 오늘 윤정도 기분 다운시키는 1등 역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을 놓쳐버렸으니까 짜증스럽게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와 열심히 써놓고 그걸 지워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아? 열심히 써놓고 아니다 주봉 목표 해놨네. 아유 깜짝 놀랐네. 그렇게 해서 주봉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봉의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텍스트로 올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차트 위에다가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세요. 목표 주가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봉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대금 보고 마무리를 좀 질 건데 월봉에서도 목표 주가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월봉에서도. 그럼 아까 그냥 월봉으로 할 걸 그랬나요? 주봉까지 목표 주가 설정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뭐 넘겼구나. 주봉의 목표 주가를 넘겼으니까 뭐 주봉 잘 만들어 놨고 37만 원 주봉 그냥 냅둘 걸 그랬네. 어찌됐든 월봉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의 추이 추세 범위 그다음 거래량 거래대금을 올려놨는데 요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이 거래대금이 있는 저 부분을 캡처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거래대금의 요 기준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도 이제 급증갭인데 요 범위가 종가가 27만 2,500원이에요. 27만 2,500원. 요 정도의 기준. 이제 조금 내려놓고 설정을 하고요. 갭이 좀 많이 보여야 되니까 27만 2,500원. 그다음에 이제 저점 부분은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기준만큼으로 따지면 목표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1차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놓고 잡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요 정도. 그렇게 하면 이제 요 범위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잡으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대략 뭐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한다면 18만 원에서 27만 9만 원, 36만 원, 36만 원, 37만 원 뭐 비슷비슷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 범위까지의 한 단계 더 줄을 긋는다면은 여기까지로 한다면 이제 목표 주가가 멀리 잡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하고도 뭐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97,000원 그러면은 18만 원, 45만 원, 4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의 기준이면 목표 주가 개별된 목표 주가 45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스스로 한 번씩 이렇게 설정을 해보세요. 설정도 해보시고 그리고 실질 그렇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부분 다 움직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거래대금이 벌써 이미 월간 단위 기준에 거래대금이 이만큼 절반 정도 실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실린다고 봐요, 안 봐요? 더 보죠. 왜? 거래가 일단은 그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고가 나오면서의 거래가 실리는 거기 때문에 벌써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의 흐름이 비슷한 거래량이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래량이 기준이 됐죠. 요 정도 똑같은 거래량에도 같은 자락에서 터지면 거래대금은 월등히 더 커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이상의 흐름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거래가 터질 때의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1차, 2차 다 잡아놓을 수 있다. 그럼 1차 부분을 만약에 이 정도 높이의 목표라고 한다면 2차 범위는 여기까지 놓고 보실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글씨까지 써놓지는 않고 이렇게 거래대금의 중요성까지 월봉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거. 테슬라도 고점 대비 70%씩 빠졌었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변동성 종목이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 신풍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 그리고 2021년도 20년도 뭐 11월 달 이후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또 2021년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의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위메이드의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이런 흐름들 그 흐름들의 끝자락은 전부 고점 대비해서 60%에서 80%의 조정이 나왔어요. 60에서 80%의 조정. 그러니까 60에서 80%의 조정이 나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군들의 조정은 깊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 끝자락에서 제가 차익 실현에 대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면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에코프로도 던집니다 하면 끝내야 돼요. 에코프로 BM 손절합시다 하면 손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야 이거 계속 간다는데 야 옆집 가니까 뭐 대박이라는데 이랬다가는 이거 뭐 정점 한번 놓치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아차하는 순간 고점 대비 25%. 뭐 돌려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돌려졌을 때 이거를 이런 꼬리에서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 이 꼬리가 지금 고점 대비 8% 빠진 거고요. 그냥 단순 수치로. 이 윗꼬리가 고점 대비해서 단순 수치로 9% 빠진 거예요. 당연히 음봉일 때도 안 팔고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여기서도 안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산다니까. 뭐 더 안 사더라도 상관없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75만 원, 80만 원 수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시차를 두고 80만 원 수준까지 가볍게. 근데 거래가 안 실려. 그 이후에 질질질 흘러.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고점을 넘기러 올라가고 있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한 건 아니다라는 건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하는데 2차 전지에서 탑픽 종목을 우리는 일단 우선 LG화학을 넣어두고 있는 거고 충분한 수익이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지금 뭐 프로그램 순매수 1위입니다. 오늘의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종목 그리고 오늘의 거래대금 지금 4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1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뭐 당장 1위에 올라설 겁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충분하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강세를 띄워주면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다 강세를 띌 거예요. 지금 포스코 DX가 현재 기준에서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6% 이상까지 막 계속 밀려 내려왔었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50만 주 이상 매도해서 지금 32만 주까지. 그러니까 지금 자락에 한 20만 주 샀다는 거예요. 제일 긍정적인 거는 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이었는데 아쉽게도 전날 물량을 차익 실현을 개장초에 못했어요. 못하고 눌렸고 오히려 이제 신규 편입에 없으신 분들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지는 관점에서 다시 강도 있게 수급 개선폭과 거래가 수반된다면 실린다면 추가적으로 매수 강도를 잡아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전제 조건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확인될 때 기준입니다. 그때까지는 유지. 다시 눌리더라도 다음 주까지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초반에 차익 실현.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어찌됐건 포스코 퓨처엠에 집중해서 고점을 넘기는 순간 매수 강도를 세게 나갈 거예요.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의 차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없어요. 네?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셔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에 함께 시장 들여다보고 편입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한옥가라도 저점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한옥가라도 위에서 팔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83만 5천 원의 차익 실현의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잡아놨었단 말이에요. 잡아놓고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하는 과정에 83만 원에서 맴돌던 주가가 회복이 안 되고 눌렸죠.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재편입에 듣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 자락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추가 편입 문자밖에 받아보시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라이브 방송에 오셔야만 뭐 수익률 극대화 부분은 뭐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네이버 쪽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이거 뭐죠 계속 문자가? 깜짝 놀랐네요. 겹쳐져서 뭐 여러 군데서 왔는데 스팸은 아니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일단은 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움직이세요. 지금 이 수익을 놓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수익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뭐죠? 한꺼번에 이렇게 쭈르륵 보낼까요? 그냥 몇 번이 오는 거야, 이 문자가. 얘네 뭐 문제 있나 본데? 같은 문자가 하나, 몇 개를 보내는 거야? 얘네가 문제가 있네. 페어몬트 호텔에서 문자가 지금 한 10개가 우르르 왔어요. 똑같은 내용이. 미치겠네. 혼내줘야 되겠네, 전화해서. 아이고, 계속 오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 올려드렸어요. 이 내용이면은 아마 전략 꾸리시는데 전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꾸준하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못 듣잖아요. 자, 녹화하면서도 눈은 여러 개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50만 주대의 매도에서 조금 축소가 되면서 돌리는데 2차 문자 매수를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11,600원인데 11,000 지금 이제 8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히 더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추가 이제 뭐 5% 추가해서 10% 비중 채우실 수 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요건 이제 심사숙고해서 문자 발송의 기준을 잡고 그 수급 더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